오늘은 여자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남자의 특별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성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자가 먼저 연락 왔으면 좋겠다 하고 나름 기대해 본 적 있으시죠? 혹은 만난 여성과 대화가 잘 통했고 헤어질 때 좋은 기운을 느꼈기에 용기를 내어 내가 그녀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며칠을 고민했던 경험 말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걸까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64세 박정호 씨는 몇 달 전 모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도 즐거웠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후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즐거웠다고 짧은 메시지였지만 사실은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까, 연락해도 괜찮을까 조금 염려도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어렵게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나 연락이 없자 자신의 매력이 부족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녀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그녀의 마음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보낸 연락에 잘 답변해주고 더 나아가 여자가 먼저 연락하게 하는 남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성의 연락 심리. 그 복잡한 내면. 여성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62세 김미영 씨는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교실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주일 동안 연락처를 가지고도 문자 한 통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자를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먼저 연락하면 너무 들이대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이런 대화가 계속 오갔을 겁니다. 그날 정말 즐거웠어. 연락해볼까? 아니야,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 거야. 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만약 무시당하면 어쩌지? 여성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데에는 자존심 지키기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라 리스크 회피 반응이라는 심리적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60대 여성 이정숙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이 나이에는 거절당하면 무슨 창피일까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처가 더 오래 남아요. 그래서 확신이 들기 전엔 먼저 다가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언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하다고 느껴지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남성에게 여자는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고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그 남성이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호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61세 최영숙 씨는 최근에 만난 남성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즐거웠다며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시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녀가 그렇게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마치 오랜 친구였던 것처럼 편하게 느끼게 해주었고 말을 더듬거나 실수해도 판단하는 눈빛이 없었어요. 대화할 때 급하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죠. 그러다 보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할까요? 이처럼 여성이 먼저 연락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깊은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아주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성들이 먼저 연락하고 싶게 만드는 남자의 특별한 매력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연락하게 되는 남자의 특징 5가지. 1.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63세 이상철 씨는 왜 여성들이 그에게 먼저 연락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매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와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아요. 대화가 끊기면 같이 걷자거나 어딘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자연스럽게 대화도 편하게 오고 가게 됩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뭔가 계속 말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오히려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말이 없어도 그 공간을 함께 편안하게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불안한 침묵과 편안한 침묵은 확연히 다릅니다. 불안한 침묵보다 차라리 거닐어 보세요. 마치 산책하듯이 아니면 드라이브를 가는 것도 시간을 보내기에 좋습니다. 여성들은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남성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재밌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요. 어색한 분위기로 불편해할 경우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심리적 안정감은 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말이 없어도 그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남자 62세 정민호 씨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은 그가 요리에 서툴러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정민호 씨는 소스를 억지르거나 요리가 실패해도 전혀 흥분하지 않아요. 그냥 침착하게 대응을 할 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일상의 작은 문제에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침착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믿음이 가네라고 느꼈어요. 감정 조절 능력은 60대 이상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나이대에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안정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린다고 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성 선호 현상이라고 불리며 특히 60대 이후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64세 김영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에게 끌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더 중요해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그 사람의 내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3. 관심을 부담 없이 표현하는 사람.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직접적이거나 과도한 관심은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여성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60세 박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다르네요. 감기 걸리신 건 아니죠? 커피 마실 때 설탕을 넣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관찰들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섬세한 관심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구나. 단순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말을 흘려듣는 게 아니라 이런 관심 표현은 미러 뉴런 활성화라는 뇌과학적 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 뇌는 그 감정을 인식하고 호감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63세 이미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취향과 습관을 기억해주는 모습에 나에게 관심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했습니다.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62세 김철수 씨는 최근에 소개로 만난 여성은 매우 아름다운 분이었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녀가 바쁘다고 하자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연락주세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녀가 먼저 연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관심 있으면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김철수 씨는 달랐어요. 제 상황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정리되자마자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이런 태도는 심리적 반발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요받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열린다는 것은 인간 심리의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여성들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주는 태도는 큰 호감 요소가 됩니다. 64세 정수영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은 첫 만남 후 매일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관심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남편은 달랐어요. 그는 제게 공간을 주었고 그 공간 덕분에 오히려 제가 그를 더 그리워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웃게 만드는 사람 웃음은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웃게 만드느냐입니다. 억지로 웃기를 하거나 유머 센스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사람에게 여성들은 끌립니다. 그와 있으면 왜 그런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요. 특별히 재미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는 정서적 공명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61세 장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웃게 돼요. 억지로 웃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편안함과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웃음은 도파민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자연스럽게 웃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그 기분 좋은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이 5가지 특성을 가진 남성은 외모나 재력과 상관없이 여성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여성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그 생각이 충분히 강해지면 결국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매력이자 여성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다음은 여자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확실한 약속과 명확한 의사소통입니다. 애매한 표현은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대신 내일 오후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정말로 연락하는 것, 이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63세 김철민 씨는 처음 만난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시회에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금요일까지 일정 확인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약속대로 금요일에 정확히 연락했죠. 그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정말 금요일에 연락할 줄은 몰라더요. 보통 남자들은 잊어버리거나 아무 때나 연락하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약속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작은 약속도 꼭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킬 거라는 신뢰를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거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건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60세 박지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이혼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어요. 그때 정말 힘드셨겠네요 라고 공감해 주었더니 나중에 그녀가 처음으로 편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여성의 과거 이야기에 왜 그랬어요? 와 같은 판단이나 평가는 피하세요. 대신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럼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내가 아는 여자들은 이렇게 하던데 전 여자친구는 그렇지 않았는데 같은 말은 신뢰를 깨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62세 최영수 씨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무심코 제 전처는 항상 늦게 왔는데 당신은 시간을 잘 지키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는 걸 봤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그럼 계속 전처와 나를 비교하겠구나 라고 느꼈대요. 여성은 자신이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여성과의 비교는 상대를 대체 가능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 신뢰를 깨뜨리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입니다. 당신을 생각했어요 라는 말보다 실제로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해서 가져가거나 그녀가 언급했던 책을 찾아서 읽어보는 등의 작은 행동이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64세 이민국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무심코 어릴 적 좋아했던 빵 얘기를 했는데 다음 만남에 그 빵을 가져갔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라고 했죠. 그 작은 행동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변함없는 태도 유지하기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열정적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이 식어가는 모습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61세 한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 초기에는 문자도 자주 하고 전화도 매일 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도 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었구나라고 느꼈죠. 오빠들 진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큰 선물보다 작지만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가 진정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여자의 마음을 더 깊게 얻는 대화법 이제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오빠들 대화는 단순히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대화법은 질문보다는 공감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일반적인 질문보다 이전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을 기억해 언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정원 가꾸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때 조카 생일 파티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잘 끝났나요? 이런 대화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런 세심함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63세 정은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전에 무심코 어깨가 아프다고 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어깨는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두 번째 대화법은 여유 있는 대화 속도입니다. 대화에서 침묵이 생기면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말고 잠시 그 침묵을 함께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은 진정성을 느끼게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를 연발하는 것보다 잠시 생각한 후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깊은 대화를 만듭니다. 60세 김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대화 중 침묵이 생기면 어색해서 아무 말이나 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죠. 침묵도 대화의 일부라는 거요. 오히려 침묵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더라고요. 세 번째 대화법은 작은 감정 변화도 알아차려주기입니다. 여성은 종종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작은 신호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말투의 변화, 눈빛,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뭔가 말씀하시다가 멈추셨네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런 세심한 관찰은 당신의 작은 변화까지 알아차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녀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됩니다. 네 번째 대화법은 내 감정도 솔직하게 나누기입니다. 남성은 항상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건 오래된 고정관념입니다. 적절한 때에 자신의 감정과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도 깊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사실 요즘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당신과 이야기하니 위로가 됩니다. 62세 정수영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항상 모든 게 괜찮다고만 했는데 한 번은 솔직하게 요즘 건강검진 결과가 좀 걱정돼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녀가 더 가까워지더군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면서요. 다섯 번째 대화법은 다음 만남을 자연스럽게 제안하기입니다. 대화가 즐거웠다면 다음 만남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보세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던데 함께 보러 갈까요?
말씀하신 그 음식점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분명한 관심을 보여주는 제안은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자가 정말 마음을 열었을 때 보이는 확실한 신호들. 여성이 남자들을 정말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단순한 호감과 깊은 신뢰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깊은 대화 주제로의 전환입니다. 날씨, 취미,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자신의 꿈, 두려움, 상처, 가족 이야기와 같은 내면적 주제로 대화가 바뀝니다. 64세 이승우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식 얘기, 취미 얘기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나는 딸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후회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이제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구나 라고요. 여성이 자신의 약점이나 후회 상처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당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함입니다. 혹시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같은 부탁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63세 김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자존심도 있고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는 건 그 사람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면 그건 당신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미래 계획에 당신을 포함시킴입니다. 나중에 제주도 여행 같이 갈까요? 이와 같이 미래의 계획에 당신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대화는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여성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화려한 테크닉이나 말솜씨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일관된 배려 그리고 편안함을 주는 태도가 진짜 비결입니다. 이런 모습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녀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매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